문화의 힘이 경제의 힘이 되고 결국 복수에 한 발짝 더 다가서네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오사카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를 두고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제도약과 부활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다시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러한 야심으로 치러진 G20 정상회의는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한반도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대이변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순식간에 한반도로 쏠리게 되면서 아베 총리의 모든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목도했었습니다. 결국 한반도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광경으로 인해 망연자실한 상황에 놓인 아베 총리는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단 하루 만에 한국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무역보복을 감행하고 나서면서 오늘날 일본 경제에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시 아베 총리가 한국의 위상과 국력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고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감행했지만 결국 일본의 부활은커녕 오히려 무섭도록 치솟는 한국의 국력 상승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와 국력이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경제강대국들의 집합체로 잘 알려진 G7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참석한 데 이어 국민소득과 국가 경쟁력을 비롯한 주요 지표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을 경악해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이 3년이 되어가는 올해에도 여러 분야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일본 매체들 사이에서 연일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 사회의 분노와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는 물론이고 일본의 주요 매체들 또한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갈등과 보복에 맞서 효과적인 대처를 펼쳐왔던 한국의 국력이 해가 갈수록 심상치 않게 급상승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무능한 외교 대응에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일본 정부를 사면 조가에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지난 4월 5일에도 일본의 한 네티즌은 한국의 경제와 문화뿐만 아니라 군사력 또한 세계 6위에 랭크될 만큼 무섭도록 상승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가 더 이상 한국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며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바로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하위 GFP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까지 치솟아 일본을 근소한 차이로 뒤쫓을 만큼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평균 임금 역시도 급성장을 거듭해오면서 마침내 일본마저 추월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며 이에 거센 분노와 탄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을 추월한 것도 모자라 격차 또한 해가 갈수록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를 하루가 멀다 하고 대서특필하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을 아연실색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6일에도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니케이 신문은 보건위기와 미중 갈등으로 인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이와 정반대로 사상 초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과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케이 신문은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상장 기업들이 2021년에 달성한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무려 74%나 늘어났다며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보건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화학을 비롯해 철강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요 수출업종이 엄청난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위력적인
위기 극복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17개 모든 업종에서 경이적인 매출 증가를 기록한 것이라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45.6%라는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록한 의료정밀에 이어 운수창고업 33.20%와 철강금속 32.58%를 필두로 모든 업종이 매출 성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본 기업들에게 크게 의존해왔던 한국의 소재 산업 역시도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발판 삼아 위력적인 급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한탄 섞인 특집 보도마저 이어지면서 일본 정부를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6일 일본의 또 다른 유력 매체인 익사이트 뉴스는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매우 큰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지난 2019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 촉발된 수출관리 강화 조치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소재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끈질기게 이어온 가운데 마침내 한국의 탈일본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9년 당시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의 일환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들어가는 세계의 소재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자 한국 기업들이 이에 맞서 이들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었는데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세계의 소재 중에서 국산화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음용 포토레지스트 감광액과 한국 기업의 끈질긴 개발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탈일본이 현실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동진세미케미 2020년에 벨기에의 글로벌 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기술 협력을 맺음으로써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 기업이 개발한 음용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기업들의 성능 평가를 거쳐 양산 준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또한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을 계기로 기존에 의존하던 일본의 소재 공급망에서 탈피해 핵심 소재 공급망에 대한 다원화 방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무역 보복에 매우 거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과거의 잣대로 무능한 외교 정책을 펼쳐옴으로써 결국 갈등 상대인 한국으로부터 연전연패를 거듭하는 자가당착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은 당장 일본 기업들의 소재 장비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거센 도전에 맥없이 무너진 일본의 외교 정책이 국제사회에서도 앞으로 과소평가받는 일이 속출하게 되는 암담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아성이라고 여겼던 동남아시아 곳곳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일대 도약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특집 보도마저 이어지면서 일본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장 베트남과 인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 순위에서 한국 기업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역시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무려 87.3%라는 경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해 이뤘던 태국의 자동차 시장마저도 한국 자동차의 거센 인기 돌풍으로 인해 끝내 1위 자리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큰 탄식이 터져나오면서 일본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6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비즈니스 저널은 그동안 일본 자동차의 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태국마저도 이제는 한국차에 급속하게 잠식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노와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지난해 7월에
태국에서 출시한 스타리아 미니밴이 연일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와 같은 차종인 도요타의 알파드가 극심한 판매 저조에 내몰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에서 아직까지 일본 자동차가 확실히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의 맹렬한 기세로 인해 옛날만큼 강력한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한국 기업으로 대표되는 외국 브랜드가 태국 시장에서 벌어진 일본 브랜드의 틈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8년 전부터 일본차의 낙원이라고 불리던 태국 시장은 이미 한국 자동차에게 점유율을 서서히 잠식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일본차의 낙원으로 불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들의 이러한 보도는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 부단한 실력 연마와 연구개발 노력을 발파삼아 상대와의 진검승부에서 거침없는 파죽지세를 보여오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드높은 저력에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근접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실력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대한민국의 탈일본 탈중국화는 경제뿐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가속화되어야 함. 누더기도로, 횡단보도, 인도, 골목길 정비해야 함. 또 음식도 대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욕먹게 될 듯. 아베와 문재인의 무역전쟁에서 문재인의 압승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 항복하려던 우리 아베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다. 아베 의원이 더 수고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게 정체가 드러났네. 안타까워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